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우리 등록 전환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페이지 116쪽에 자,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등록을 판서 보여요? 판서도 안 보여요? 이쪽은 안 보여요? 글씨가 이쪽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럼 판서를 그걸 못하는 얘기네?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올리면 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안 올리면 명확한데 판서를 못하네? 그냥 근데 요거 가지고 그냥 맨날 설명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개념 한번 보세요. 116쪽에 그러니까 임야대장과 그러니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토지대장과 예, 지적도로 옮겨간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 지금 지적 공부가 우리 이렇게 지적도가 있었죠, 그죠? 지적도 위에 게 지적도 그리고 산자 써 있는 부분이 어디에 등록된 땅이었어요? 그렇죠. 임야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지적도는 여기 없지만 축척이 되게 1200분의 이렇게 쓰고요. 자, 임야도는 축척이 이렇게 6000분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임야도인 요 탄 요 몇 번지 토지에다가 우리가 지금 밭작물을 심어가지고 전을 만들 수 있고 우리 건축법상 이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면 요 땅이 지금 임야도에 있던 6000분의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지적도로.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등록 전환이다. 그래요? 그 개념 이렇게 임야도인 땅들을 어디로 옮겨 놓는 것? 지적도. 요거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 전환이다 한다. 자, 그럼 그 개념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세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이는 축척이 작은 아까 제가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축척은 지금 116쪽 보는 거세요. 자, 우리 6000분의 1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랬던 땅을 토지대항과 지적도로 큰 축척인 토지대항과 지적도로 옮겨감으로써 도면의 정밀성과 이용도를 높이고 지적관리를 한층 합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서 따라서 대부분 이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지목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 대상 토지를 우선 기억해야 돼요. 1번 볼게요. 자, 우리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서 등록 전환되는 토지가 있고 두 번째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등록 전환 토지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총 네 가지인데 꼭 우선 먼저 보세요. 자, 우리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서 등록 전환되는 토지는 우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거기 무슨 관리법? 그렇죠. 산지관리법 우선 줄쳐놨어요.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이 변경할 토지들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까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임야에다가 우리 강원도에 이런 평창 올림픽이 많이 생겼죠. 거기 지금 펜션들이 많이 들어졌어요, 안 들었어요? 펜션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죠? 그러면 종래에 여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좀 그런데 자, 이렇게 산에 있는 토지는 다 어디에 있느냐 하냐면 산에 있는 토지는 되게 뭐에 있었어요? 임야도에도 있고 이렇게 평지에 있었죠, 그죠? 평지인 토지는 되게 어디에 있었죠? 지적도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평지에 있는 이 산에 있는 토지의 일부분을 아까 평창 올림픽이 생기면서 이 산에다가 우리가 각종 펜션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산에다가 펜션 같은 거 전원주택을 만들려면 여러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나무를 베려면 산지관리법상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땅을 평탄하게 닦으려면 우리 국계법상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으면 이 임야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거든요. 했어요. 그럼 이 토지는 임야가? 아니요. 건물 졌으니까 대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토지가 우리 임야도인 땅이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이 토지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도로.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서 등록전 할 수도 있고. 예, 그게 이제 우리 무슨 관리법? 그렇죠. 산지관리법에서 형질이 바뀐 토지는 이제 산을 개간해서 집을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 토지들은 이렇게 지목이 바뀌어가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자, 두 번째. 그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되는 토지가 세 가지 있는데 이번 달은 그냥 하나만 볼게요. 기억 하나만. 자,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인데 나머지 토지를 무슨 도에?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 얘기예요. 자, 우리 마을에 자, 모든 땅이 다 등록 전환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증여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산,
산 35분지 임야 요거 하나만 아직 개간이 안 돼서 등록 전환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땅은 다 개간이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을에 산 35번지 요 임야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커다란 임야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도면의 통일성 위해서 이 땅이 지금 지목이 임야죠, 그죠? 임야라는 지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토지를 지적도로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적도에도 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토지 우리가 실무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토임이라고 그래요, 토임. 토지대장이나 우리 지적도에 임야가 있다 해서 토임이라고 하거든요. 토임이라는 토지가 임야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럼 3원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아요. 당연히 개반되니까. 그래서 이 토임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토임만 찾아보세요. 어디 지적도에 딱 떼봤더니 거기 임야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줄어서 임야 가격도 조금 더 줄여서 사면 당연히 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 이렇게 나머지 한 필지만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지목 변경 이시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예, 그거 기억을 이제 하나 해주시고 자, 그 신청 보세요. 자, 우리 토지 소유자가 등록 전환 토지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할 때 며칠 내에 해달라. 아까 토지동은 다 바다 말수만 말고 다 며칠이죠? 그렇죠. 60일 내에 해달라.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그 절차를 좀 보는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말이에요. 지금, 요거 좀 위로 가야 된다. 여기, 예,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요 면적이 이제, 여러분, 잠깐 가고요. 여기 지금 관리법. 예. 자,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여기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새로 측량해서 여러분 면적을 등록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면 임야도의 축척이 얼마 있었어요, 아까? 6,000분의. 그럼 이 지적도로 가면 아까 인접지와 동일한 축척을 가거든요. 그럼 새로 측량해서 이제 면적이 결정이 돼서 등록을 시킬 때, 자, 임야 대장에 이미 면적이 있었겠죠. 그죠? 그 임야 대장에서 나와 있던 면적과 여기 우리 다시 토지 대장에서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루트로 되어 있어요, 허용 범위가. 그래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자, 허용 범위를 만약에 초과할 수 있죠, 그죠? 뭐 집적이면 초과하다. 그러면은, 자, 우리 임야 대장이 있던 면적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자, 우리 토지 대장으로 옮길 때는 종전의 임야 대장의 면적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그렇죠. 직권으로 정정해서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을 토지대장으로 옮겨 나가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정정한다 이러면 X예요.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허용 범위를 루트로 돼 있거든요. 허용 범위를 알아요, 몰라요? 허용 범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정정할 수가 없고 누가 정정한다고요? 그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놓고 새로 나온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허용 범위 이내일 수 있죠, 그죠? 허용 범위 이내 때는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그래요. 뭐 될 면적? 그렇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러면 X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정정? 직권적.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암기사항에 39번은요. 좀 암기사항 가지고 계시죠? 예, 39번은 지금 아까 우리 등록 전환될 부분이 있었죠. 아까 등록 전환의 개념들에서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계획임? 아까 등산할 계획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아까 지목 변경이 수반돼서 등록 전환 토지는 아까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이고 아까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토지 있었죠, 그죠? 한 4번 하나 봤죠. 나머지 토지를 어디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아까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등록 전환하는 것은 어디인 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그러면 산에 있는 토지 있죠, 그죠? 산지관리법은 산에 있는 토지거든요. 그걸 개간했다. 그럼 이건 등록 전환 토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임야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임야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토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무슨 대상 토지다? 등록 전환 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계획임?
등산할 계획임하고 그 39-1번 있었어요? 아까 뭐가 2등 이렇게 썼죠? 초건이 2등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근데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그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이고 자 허용 범위 이내라고 써있죠. 그죠? 허용 범위 이낼 때는 뭐 될 면적을 그렇죠.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책 보세요. 거기 자 교회 116쪽에 자 116페이지에 절차 써있어요. 예. 자 우리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뭘 실시해서 그렇죠. 측량을 실시한 후 등록 전환의 측량 성과들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2번에 이제 면적인데 요걸 조금 고칠 게 있어요. 2번 보세요. 자,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그렇죠. 초과할 때는 그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써 있나요? 그 부분을 지워 버리세요. 그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자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자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정정한다? 직권 정정. 이걸 신청 정정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무슨 말겠어요?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이제 3번 보세요. 3번 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뭐일 때는 그래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을 그렇죠.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임야 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 아까 자 이렇게 아까 초건이 2등 이렇게 암기하면 좋거든요. 뭐가 2등? 초건이 2등. 여러분 2AM인가 2PM에 조건이 있다며요. 그죠? 그 다음에 연예인인데 연예인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면 1등 하지 않고 2등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건이가 몇 등? 2등. 그리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 그래서 초건이죠. 그죠?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을 그렇죠. 예.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그래서 초건이가 몇 등? 2등. 그리고 내일 날씨가 좋으면 아까 산지관리법하고 임야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오면 이 토는 무슨 대상 토지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 자 117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 우리 등록 전환할 때는 이미 등록된 인접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을 시키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 전환은 그 대상 토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2등 한다? 초건이 2등. 그래서 우리 암기상에 그 38번하고 39번하고 39-1번 있죠. 그죠?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땅을 이제 나누는 걸 뭐죠? 그렇죠. 자, 분할입니다. 분할. 자, 책 보세요. 이제 교재. 자, 분할이란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 분할인데 토지 등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분할이 되면 새로 뭘 통해서 지적? 그렇죠. 분할 측량해야 되죠. 그죠? 측량을 통해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고 분할 후의 면적은 분할 전 면적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근데 뒷페이지 이제 가볼게요. 자, 분할 대상 토지입니다. 자, 우리가 땅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할 대상 토지가 조금 제한이 돼 있거든요. 자, 이런데 거기서 네 개 보세요. 자, 1번 볼게요. 1필지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뭐가 바뀌면? 그래요. 용도에다가 동그라미. 또 두 번째는 무슨 이전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또 뭐죠? 매매.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동그라미. 자, 세 번째는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의 뭐를 시정? 경계 시정이다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뭐가 허가된? 분할이 포함된 개발령이 허가받으면 분할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그죠? 자, 이겁니다. 여기. 이 펜슬을 못하니까 좀 그러네. 여기다가 하면 좋은데. 좀 아까 우리가 분할할 수 있는 토지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암기사항에 아마 거기 보면 40번에 그 소경명으로 분할 허가받다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진짜 보면 거의 대부분 암기사항이 있죠. 그죠? 자, 여러분 큰 땅 잘 팔래요? 안 팔래요? 안 팔려. 그럼 팔기 위해서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우리가 큰 땅, 그럼 매매해서 땅을 넘기는 것 소유권 뭐죠? 소유권?
이전.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분할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 불합리한 토지의 지상에 뭐를 시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아까 땅 뭐 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죠? 팔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경계가 지금 이렇게 위에 툭 튀어났죠. 그죠? 이런 것들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이게 판석하면 좋겠는데 판석 안 돼서 이렇게 경계를 같은 것을 이렇게 반듯하게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지상에 뭐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번이 중요해요. 자,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뭐가 다르게 되면 용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지목에다가 전에다가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지목에서 전을 지어서 집이 지은 부분은 지목이 뭐예요? 대지. 그럼 이 땅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필질부가 지목은 두 개 해야 돼요? 하나 해야 돼요?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면 이 땅을 분할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게 지금 대상이 이제 분할 대상 토지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자, 가면서요. 자, 국가에서 우리 지금 아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며칠 내에 신청해달라? 60일. 자, 우리 국가가 이 지적구문을 만든 목적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세금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지목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지목. 그럼 여러분 아까 팔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 있죠. 그죠? 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도 있고 아까 불합리한 요 지상 경계 같은 거 아까 시장에서 땅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때는 지목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는 그 60일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아까 분할로 뭐가 바뀔 때? 용도. 지목이 바뀔 때 이게 대지로 지목이 바뀔 때는 빨리 요 토지를 이렇게 대지로 분할해 놓고 여기서 대지로 세금을 걷어야 되지. 과손이 이제 전후로 해서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할은 분할로 인해서 뭐가 바뀔 때만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다? 용도. 용도가 뭐예요? 지목. 지목이 바뀔 때만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그 얘기예요. 거기 이름은 가로 3번이에요. 가로 3번 있어요? 네, 우리 교재에 가로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신청. 자, 우리 토지 소유자는 자,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뭐가 다르게 되면 그렇죠. 용도입니다. 용도 지목입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용도가 바뀐 날부터 며칠 내 그렇죠.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와서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 위에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서 분할할 때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때 60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할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첨부 서류는 그 1, 3번 좀 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할 때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 그 1번 하나 좀 써놓게 있어요. 자,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함께 제출에 하나 써놓으세요. 지금 아까 요 땅에 이렇게 전에서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토지는 이제 분할 신청과 지목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출? 함께. 그래서 함께 제출 거기 하나 써놓으세요.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절차 보세요. 거기 3번 보세요. 3번.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땅을 분할할 때는 그 판결서 갖다 주게 돼 있죠? 그 3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분할할 때는 그 판결서 정본 이런 것들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절차. 아까 분할할 때도 반드시 측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필지 면적이 세로 얼마 다시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가 정확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후 발급한 측량 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표지사항 등을 정리하고 여러분 아까 분할이 되더라도 아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소유자는 아직 바뀌나요? 아직 안 바뀌나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소유권의 표시의 사항은 분할 전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 즉상하는 대장에 그대로 옮겨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 줄에 2번에서는 마지막 줄에 보세요. 자, 면적을 결정할 때는 분할 전의 면적에 뭐가 없도록 처리한다? 증감이 없도록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은 아까 분할로 인해서 뭐가 바뀔 때만 60일의 의무가 있다고요? 용도, 지목이 바뀔 때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분할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예, 분할의 이제 반대가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은 여러분 측량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었죠. 그죠? 그게 지금 첫 번째 개념에서 나와요. 볼까요? 자, 합병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한테 등장할 것 같아요, 합병이. 자, 합병이란 분할과 반대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분할과는 달리 뭐를 요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뒤에 합병되는 토지 한번 잠깐 그림 볼까요? 뒤에 122쪽에 그 지적도 나와 있죠. 그 중간에 여기 보세요. 여기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 사이에 XX 쳐져 있어요? X 쳐져 있죠. 그죠? 그럼 35번 답하고 지금 39번 답이 합병이 이루어진 거죠. 맞죠? 그럼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원 기억나시나요? 선순위 집원했어요? 후순위 집원? 선순위 집원이지. 그래서 거기 39번이 사라지고, 그죠? 35번이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한 필지가 돼야 하면 한 필지 성립 요건에 합당해 합병하겠죠? 여러분, 우리 한 필지 성립 요건에 6가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보세요. 지목이 같아 합병할 수 있죠? 그럼 지금 35번 답하고 39번 답이 같잖아요. 지목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척이 같아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축척이 같은 1200분의 1이니까 지금 합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500분의 1 토지와 1200분의 1 토지 합병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지번 부의 지역 동이 같아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신림동이면 신림동에 있는 토지만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신림동과 봉천동에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요. 그 여기도 안 나왔지만 우리 소유자가 같은 토지와 합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가보고 을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 합병이 되려면 6가지 성립 요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암기사항에 거기 4번에 보면 암기사항이 있죠. 한 필지가 되게 한 성립 요건.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뭐예요?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도, 킨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지번 부여적은 동리죠. 그죠? 그 동리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고, 신림동에 있는 토지만, 그죠? 소는 아까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고,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죠, 그죠? 축척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고, 자, 집안이 물리적 연속된다고 했죠, 그죠? 요즘 중간에 일부 도로가 껴 있거든요. 그럼 도로가 있는 토지와 바깥에 있는 토지를 합병할 수가 없어요.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합병할 수 없어요. 그 땅에 있는 토지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여부가 같은다고 했죠, 그죠? 이게 둘 다 이게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거기에 나와요. 볼까요? 자, 우리 책에 한번 먼저 보세요. 자, 그 120페이지에 가로 3번 보세요. 합병의 제한. 이렇게 써 있나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저 120페이지.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기억. 자,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니은에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디귿에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자, 미음 먼저 보세요. 지적도나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비읍은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 시옷에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 파생 원칙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지읒, 치읒 2가지만 볼게요. 이형은 나중에 볼게요. 자, 지읒은 뭐냐면 아까요.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예? 그럼 여러분 소유자가 같다는 얘기는 이 소유자의 주소도 같을까요? 주소가 다를까요? 주소가 같겠지. 여러분 소유자 주소 하나예요? 2개예요?
하나죠. 그럼 주소가 만약에 다르다. 그럼 이건 같은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야. 이름만 같더라도. 그럼 주소가 다른 토지들은 소관청이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합병해주지 않아요. 동명이인이니까. 무슨 말겠어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여기 써야 되는데 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여러분 공유 지분이 같아야 돼요. 자, 이거 그냥 말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답은요 70제곱미터인데 갑이 지분을 2분의 1 가지고 있고 우리 2분의 1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39번째 답은 한 8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 갑이 3분의 2 가지고 있고 우리 3분의 1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다르죠. 이쪽은 2분의 1씩 가지고 있고 이건 3분의 2, 3분의 1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갑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합병해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2분의 1씩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갑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면 합병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이 같은 토지만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공유 지분이 같은 토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병해줘요. 거기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거기 그 지읒이에요. 합병하는 토지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주지 않고 하나만 더 볼게요. 치읓은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축척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축척 변경이 나오는데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축척 변경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는 완전히 축척이 달라요. 그럼 축척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치읓이에요. 보세요. 자,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와 그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얘기는 축척이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합병해준다, 안 해준다? 합병해주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니을이에요, 니을. 자, 니을 있어요? 예, 자, 니을이 요거는 그 민법을 조금 이제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배워야 되는데, 자, 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의 토지 건물의 일부에 등기가 가능한 권리가 있고 불가능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방 한 칸 전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방 한 칸은 부동산의 일부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권들은 가능해요. 무슨 권? 용익권. 그럼 용익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 전세권, 이게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용익권 오면 임차권이 더 들어가요. 무슨 권? 임차권. 이 네 가지는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일부에 가능해요. 그러면 일부에 가능한 권리들은 얼마지 합병해 줄 수가 있어요. 왜? 일부에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용익권은 다 합병할 수 있어. 무슨 권은? 용익권. 근데 우리 저당권, 나중에 안방만, 이게 은행이 저당 잡아가는 거죠. 그죠? 방 한 칸 안방만 저당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집 전부를 저당 잡히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의 허용이 가능한 권리들은 합병을 해줘요. 일부에 가능한 거니까. 자, 이쪽은 한쪽은 잠깐 잡고요. 앞에 위로. 이게 자꾸 뭐 하는 거 있으면 좋은데 이거 아니다. 예, 이쪽 보세요. 아까 이렇게 35번하고 39번 답에 합병할 수 있었죠? 맞죠? 이쪽은 여러분 전세 임차권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거 임차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얼마든지 합병할 수도 있어요. 왜? 1필지 1부는 임차권이 되니까. 무슨 말겠어요? 합병하더라도 일부가 되잖아. 근데 여러분 저당권은 1필지 1부 안 됐죠, 그죠? 이쪽은 은행에 가서 저당을 잡혔어요. 답은 무슨 일 할 수 있죠? 이거 은행이 저당이 안 잡힌 답일 수 있죠. 이 두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않아요. 합병해 주면 1필지 1부만 저당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겠나요? 그래서 1필지 1부에 가능한 게 무슨 권이라고요? 용익권. 그럼 용익권 합병할 수 있다. 그럼 용익권이 아닌 권리들을 합병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암기할 때 우리 암기에서 위에 여기 있네요. 그죠? 그죠? 아까 무슨 영수, 우리 암기사항에 아마 여러분 41번인가 있을 것 같아요. 야구 선수 하나 기억해야 돼요. 무슨 영승? 임창용승이거든요. 아까 이미 임차권이라고 돼 있죠. 그죠? 창설적 공정은 나중에 볼 거고요. 용은 용익물권 써 있나요? 용익물권 아까 뭐였죠? 전세권, 지상권. 아까 지역권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민법 지역권 배우셨나요? 네, 지역권에는 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승역지와 요역지. 무슨 지와 무슨 지? 승역지. 그 중에서 1필지 일부가 되는 게 승역지라고 그래요, 요역지라고 돼요? 승역지. 승낙해 주지는 일부만 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에 되지 일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안 돼요. 그럼 아까 일부에 되는 권리는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지역권은 일부에 되는 것이 무슨 지죠? 승역지. 승역지는 일부에 되니까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역지는 일부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요역지가 있는 토지는 합병 안 해줘요. 그리고 아까 일필지 일부에 없는 거 용익물권이 아닌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용익물권이 아닌 거 아까 저당권이 있죠. 그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용익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토지들이 우리가 구청에 가서 합병해달라고 가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요 권리만. 무슨 권 그냥 기억해야 돼. 무슨 권? 용익권. 그래서 임창용 승. 요거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아까요, 제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는 합병 안 해줬죠. 그죠? 근데 이 창설적 공동저당은 둘 다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은행에 5억을 대출 받을 때 35번째는 3억짜리고 이건 2억이거든요. 그럼 두 개를 공동 담보로 잡혀 5억 대출이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같은 날짜에 목적물이 두 개가 공동을 은행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5억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물 두 개가 공동으로 저당을 잡히는 것을 같은 날짜에 잡혔다고 해가지고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하기 전에는 나눠서 담보인데 합병하면 크게 한 필주를 담보니까 경매도 같은 날짜에 넘어가고 일물 이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합병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지금 121페이지에 거기 지금 ABC에 나온 거예요. ABC 있어요? 네, 그럼 ABC 보세요. 소유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용익권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나와 있죠. 그리고 B번에 승역지 지역권 나와 있죠. 자, 10번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하나 옆에다 써놓으면 좋아요. 무슨 공동저당? 그렇죠.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된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 옆에 공란에다가 이 세 가지만 터놓으세요. 이 세 가지. 아까 무슨 권? 저당권. 합병 안 되는 거. 무슨 권? 저당권.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이 세 가지만 써놓으세요. 무슨 권하고? 저당권하고 또 무슨 압류? 가압류? 또 무슨 처분? 가처분. 요 우측에다가 공란 있죠. 그죠? 그럼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을 때는 그걸 구청에서 합병해 준다, 안 해준다? 합병 안 해줘요. 용익권이 있는 토지들은 합병해 줘요. 근데 이렇게 아닌 것들은 합병해 주지 않는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거기 그 121쪽에 잠깐 가볼게요. 그 신청이라고 써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땅이 말이에요. 이렇게 갑이 말이에요. 30전, 31전, 32전, 30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네 필지를 갑이 가지고 있을 때는 국가가 야, 왜 너 땅 이렇게 네 필지를 가지고 있느니 60일 한 필지를 합병해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합병하든지 말든지 우리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합병은 원칙은 의무가 없어요. 근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토지는 지적공부 수를 줄이고 토지 관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자, 우리 두 필지 이렇게 연접돼 있으면 60일 내에 합병을 해주세요라고 부과하는 토지가 거기 지금 가로에 121쪽에 거기 가로 4번 신청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요거 우선 먼저 결론 먼저 보고 갈게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지목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요거거든요. 자, 우리 나중에 암기할 때 우리 암기상에 아마 42번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42번에 이렇게 암기해요. 주공 무슨 공? 주공. 영어도 수학도 대충 철저히 하고 유 공공체 이렇게 우리 암기상에 42번 있나요? 그런가요? 42번이죠? 예, 네, 거기인데 자, 이건 뭐냐면 주공은 예,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열 필요도 없어요. 자,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공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라고 써 있죠. 그죠? 여기 뭐냐? 아파트 땅이에요. 우리가 아파트가 설정된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게 대지권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아파트 토지가 여러 필지면 대지권 산정하는데 복잡할까요? 쉬울까요? 복잡해요. 여러 필지면. 왼쪽도 대지권 산정이고 오른쪽 대지권. 그래서 아파트는 짓기 전에 되게 한 필지로 합병이 돼 있어요.
가동도 한 필지, 되게 여러분 떼보면 나동도 한 필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아파트 땅을 한 필지를 합하기로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목이 몇 가지 있어요? 28가지 중에서 이 공공용 성격이 강한 11가지 지목이에요. 우리 앞글자 딴 거거든요. 우리 수도용지 있었죠. 학교용지 있었죠. 도로 있었죠. 그죠? 철도, 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 유원지가 아니거든요. 공장, 공원, 채용용지, 이렇게 지금 공공용 성격이 강한 토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두 필지로 만약에 이렇게 영접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 토지를 수용한다. 국가나 지방 자체에 관련한 토지들이에요. 그럼 이 10만 필지면 국가가 이 10만 필지 토지량을 관리해야 되거든. 그럼 복잡해지니까 이런 토지들을 이렇게 리동별로 이렇게 합병을 원해요. 그럼 몇백 필지, 몇십 필지만 가려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공용 성격이 강한 토지들은 60일 내에 합병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걸 60일을 90일이라고 시험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자, N쪽에 자, 거기 4번 먼저 읽어볼게요. 가로 4번 신청 써 있어요. 네, 121쪽에 자, 원칙적으로 자, 토지 소유자 합병의 신청이 의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한 합병 신청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아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 학교, 철도, 수도, 공원, 채용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해 있을 때는 두 필지상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한 필지로 해정할 수 있는 토지는 반드시 합병이 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내에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 가로 2번이 있어요. 좌측에 합병 의무적 합병 신청 대상 토지 써 있어요. 여기 그 가로 4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안 봐도 돼요. 근데 왼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있어요? 네, 참고 볼까요? 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주로 공공용 토지로서 국 공유 재산의 관리의 편리와 지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병 신청 의무화가 있지만 일반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합병 대상 토지 즉 전답대 이런 것들은 합병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용 토지들만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 기출문제 있죠. 맞죠?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거든요. 있어요? 예, 토지 소유자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이런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까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죠? 60. 근데 그거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90. 거기 이제 틀려버리는 거예요.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고 자, 우리 절차에서였어요. 아까 합병은요, 요거, 여러분. 합병은 아까, 그 뒷페이지에 그림 볼게요. 자, 경계는 말소한다. XX 쳐졌죠? 면적은 합산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합병은 새로 경계 면적을 구하려고 측량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고 다음 구분에 따라서 결정한다 써 있죠? 그러면 합병 후 경계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가 없게 된 부분은 뭐하고? 말소. 아까 X 친 게 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병 후의 필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뭐해서? 그렇죠. 합산해서 합병된 후의 면적에서 합병은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씩 포인트 알려주는데 자, 토지동에서 아까 우리 암기상에 37번 신규 등록 있죠? 응? 네,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려요? 등자 하나 나와요.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거 잘 이해만 하시면 되고. 아까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의 땅이 토지 대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산을 개간했다는 거지. 그럼 무슨 토지야? 등록 전환 토지. 여러분 임야된 땅이 지적도로 가는 것이 등록 전환이죠. 그죠? 그 나머지 토지가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임야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건 무슨 대상 토지라고? 등록 전환 토지. 그럼 등록 전환 토지면 축척이 다르니까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옮기죠. 그죠?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다르다겠잖아요. 초권이 2등 기억나시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소유자 신청 정정 소관청의 직권 정정. 자, 우리가 왜 신청 정정 왜 못해요? 허용 범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신청해서 정정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새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옛날에 임야 대장이 있는 면적이 정확할까요?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을 토지대장 면적이라고 하지 않고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그래요. 뭐 될 면적? 등록. 그럼 옛날에 임야 대장이 있는 면적이 정확할까? 새로 등록 전환될 면적이 정확할까? 새로 등록 전환될 면적이 정확하겠지. 그럼 새로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옮기는 거지. 옛날 임야 대장 면적을 옮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초건위가 몇 등? 39-1번인가? 초건위가 몇 등? 2등. 무슨 말겠죠? 그리고 땅. 자, 보세요. 자, 우리 땅,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매매 등후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분할할 수 있었죠? 또 여러분, 경계가 완전 삐뚤삐뚤 될 수 있었잖아. 땅의 모습이. 그럼 아까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분할할 수 있었죠? 요때는 60일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지목이 안 바뀌니까. 근데 아까 한 필지는 지목이 몇 개야 되죠? 하나. 과수원에다가 집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받아 집 질 수 있죠? 맞죠? 그럼 집중 부분은 지목이 대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목이 바뀌겠죠? 그때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에 그 용도가 바뀔 때만 분할해달라. 의무를 부과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자, 합병은 몇 필지가 되는 거야? 한 필지. 그럼 아까 한 필지 성립요건 6가지 있었지. 우리 암기상이 40번인가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도 킨다. 자, 그리고 아까 1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있었잖아요. 무슨 권? 용의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권? 용의권. 용의권 4가지야.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근데 지역권에 땅이 2가지 나온다니까. 승역지와 요역지. 그 중에서 뭐가 1필지 일부가 되다고? 승역지. 맞죠? 그럼 일반적인 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1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등기된 토지가 구청에 와서 우리가 합병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럼 받아주지? 않아요. 용의물권이 대인 토지는 1필지 일부가 되니까 그건 받아주고 합병을 받아서. 용의물권 뭔지 알죠? 그죠? 근데 아까 무슨 용승? 임창용승. 그거 하려면 합병이 끝난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우선 대상 토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죠? 자, 잠깐 잡을게요. 이게 등록 전환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등록 전환은 어디에 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임야도의 땅이 지도. 그럼 장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까 측량에서 바뀌는 거예요. 축적이 달라지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지목 변경 토지들은, 자, 여기다 아까 과수원이나 전에다가 집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지목이 바뀌겠죠, 그죠? 이것들은 지적구문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겨요. 그냥 지적도에 서는 거예요. 측량해야 안 해요? 측량하지 않아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른 토지예요. 자, 그럼 우선 대상 토지 보세요. 자, 우리 거기 지목 변경 그 대상 토지가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 대상 토지 나와 있어요? 네,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자, 첫 번째, 거기 무슨 법이라고 돼 있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토지에 뭐가 변경되면,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되면, 여러분, 자, 우리가 전답에다가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그죠? 국계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이제 형질이 바뀌어가지고 전에서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줘보세요. 아까요. 지금 형질이 바뀐다는 것은 불도저 가지고 땅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죠? 아까 여러분 산지관리법 있었잖아.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의 형질 변경 토지는 아까 산을 개가는 거지. 그건 무슨 전환 토지야? 그건 등록 전환 토지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무슨 법? 국회법. 이 국회법은 평지야, 평지. 평지의 도시를 개가는 거야. 그건 무슨 대상 토지고? 지목 변경 토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국회법에 따라서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우리가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XX. 이건 등록 전환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환? 지목 변경이야. 아까 산을 개가는 것은 무슨 전환이고? 등록 전환이고 산지관리법에. 그 산에 있는 토지니까. 이건 평지에 있는 토지들이 이건 개가는 거거든. 이건 무슨 전환 토지고? 지목 변경. 자, 여러분 거기에 123번에 우측에 보세요. 대상 토지 우측에. 기출 나와 있어요? 네, 기출을 보세요. 국회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소유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돼요.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돼.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니까.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토지나 건물에 뭐가 바뀌면 용도. 자, 여러분 잠깐 잊어볼게요. 이게 설명인데. 토지 용도, 우리 용도가 지목이죠. 그죠?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 이쪽에 못 쳐서 펼쳐 이쪽에 너무 답답한데. 자, 학교가 깔고 있는 땅이 뭐냐면 학교 용지겠죠. 무슨 용지라고요? 학교 용지예요. 근데 학교 지금 많이 폐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저희 학교도 지금 폐교 직전이라고 시골에. 서울에 이사 와서 지금 지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지방에서 강의로 내려가는데 어디에 목포인가 어디 갔었는데 목포 이런 데도 완전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막 그 목포 같은 데 같은 경우도 그 물류라고 해서 어디에서 막 섬에서 오면 목포에서 이렇게 다 거쳐서 갔는데 지금 막 그냥 직통으로 간대. 그러니까 지방에 공장 같은 거 오야 되는데 공장도 뭐 멀어서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막 경제가 안 좋으면 단합해야 되는데 더 단합이 더 안 된대. 더 막 싸우는데 더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더 싸우고. 그렇다고 택시 운전기사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내려갔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학교가 지금 다 서울로만 오니까 아이들 교육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폐교가 됐어요. 그 여기다가 여러분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죠. 그 건물의 용도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소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땅이 학교 용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토지 용도뿐만 아니라 뭐의 용도? 건물의 용도가 바뀌도록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속에 나와요. 뭐라고? 토지의 용도만 바뀔 때만 지목 변경할 수 있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이러면 X.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도시예요. 이 도시개발 사업 나오고 그냥 신도시 생겨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에 원활한 사업 처리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뭐를 하기 위해서? 합병.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전혀? 그냥 말로만 드려야 되네. 이게 좀 요거 보세요. 요거 이따가 뭐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저기 뭐죠? 이게 저기 전국 깨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이따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자, 이게 얘기 한번 듣기만 하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이런 신도시가 이더니 지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과수원 용지도 있고 뭐 답도 있고 전도 있죠, 그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목이 대부분 대의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하지. 크게 해놓고. 그럼 아까 우리 합병이 되려면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토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합병시키기 위해서 이 땅들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지금 3번이에요. 3번. 3번 있어요? 네. 도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처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뭐를 신청할 때? 합병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지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토지들이에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며칠 내에 신청해 달라. 그렇죠. 60일 내에 신청해 달라. 그거 60일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첨부 서류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다음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 다만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아까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있으면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고. 자, 1번, 3번을 볼게요. 아까 국기법에 따라서 형질이 바뀌면 지목 변경할 수 있었죠. 그럼 그 법에 따라서 형질이 변경됐음을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갖다 주면 되고. 아까 마지막 3번 보세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할 수 있었죠. 그럼 그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는 증명서를 갖다 주면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자, 넘기셔서. 예, 절차. 아까 우리 지목 변경 토지는 측량을 했나요? 측량 안 했나요? 측량 안 했었죠. 그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과 같이 별도로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만 지목 변경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의 현황 관계들을 사실 여부를 토지 이동의 현황이나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한 후 토지 이동 정리 결차를 통해서 처리해 준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은 요거 하나. 아까 대상 토지 있었죠, 그죠? 아까 지금 무슨 법 이렇게 돼 있죠? 국회법. 국회법의 형질 변경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토지고?
지목 변경. 아까 우리 산지관리법 있었죠, 그죠? 산지관리법의 형질 변경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토지고? 등록조니까 산이니까 산. 맞죠? 예, 그리고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할 수 있지만 뭐의 용도가 바뀌어도 건물의 용도 바뀌고.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추진에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합병. 이해를 해야 돼요. 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니까.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들의 합병시키기 위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대상 토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예, 조금만 쉬었다가 볼게요.